네, 유한양행이 국산 항암제 중에선 처음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자, 그 다음 바통은 누가 이어받을까요? 네, 다음 달 열리는 이 학회 그 주인공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다음 달 미국에선 세계 폐암학회가 또 스페인에서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요. 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ST팜, HLB 등 이 국내 우리 기업들이 학회에서 여러 발표할 임상 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추가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발표될 계획인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서 하반기에는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 높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해주셨는데 확실히 요즘 부쩍 주목받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리 기업들은 어디가 참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각각 학회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세계 폐암학회는 이제 다음 달 6일 미국에서 열리는데 먼저 주목할 건 아무래도 유한양행의 렉나자입니다. 네. 이게 미국 FDA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받은 게 존슨앤존슨의 이 리브레만트랑 이 병용요법이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쓸 경우에도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비교 대상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걸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젠큐릭스가 지금 드롭패널스의 폐암 패널 검사라고 해서 이 기존 검사에 비해서 보다 빠른 시간에 비용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이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하나가 HLB인데 HLB는 지금 이 세계 폐암학회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모 그러니까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이 HLB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HLB를 가지고 임상을 한 이 중국의 이 푸젠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 또 에스모에서는 지금 뭐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그리고 또 항서제약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이 리보세라닙 또 캄레니주맙의 이 병용요법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가 또 에스모에서는 이 ST팜이 먹는 대장암 치료제 이거에 좀 신약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신약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루닛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사의 이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참가 기업들 중에 유일한 의료 AI 기업이 루닛이다라고 그러던데 네. 오늘도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앞서 뭐 장안의 화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루닛이 지난 5월에 볼파라 헬스를 인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미국의 인터마운틴 헬스라는 이 의료 플랫폼이랑 지금 이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방암 진단하는 이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인터마운틴 헬스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있고 클리닉도 있고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루닛이 일단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자체적으로도 몸집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매출이랑 영업이익 2분기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긴 한데요. 일단 상반기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일단 루닛의 전체 매출 중에서 볼파라의 매출이 37%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일단 볼파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좀 장기 계약을 한 번에 쭉 맺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달 한 40억 원씩은 매출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볼파라는 계약을 하면요. 이 앞으로 1년 동안 이 들어올 매출의 현금을 미리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 이 현금 흐름이 양전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또 다만 이게 영업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상반기 들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을 많이 뽑아서 그런데 보시면 작년 전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상반기거든요. 노란색은. 작년 전체랑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비용 통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또 신제품들의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래도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는 이 영업 적자 비중이 2자릿수대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이사님 지금 뭐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유한양행 이후에 바이오는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출회되는 느낌도 있고요. 네. 끝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뭐 더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아직까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일단은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FDA 승인과 그리고 승인된 약품을 갖다가 실제 판매를 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인부터 이제 판매까지 걸리는 그 시간 텀이 있습니다. 최소 빨라야 6개월이고 길면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그 주식을 들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냥 빨리 팔아가지고서 다른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녹십자의 예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고 나서 최소한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인 역시도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실제로 매출이 존슨앤존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매출 5조 원을 진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녹십자도 그렇고 종근당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고요. 예. 그리고 역시나 이제 뭐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모두가 좀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재료이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대장주가 뭐 끝났다라고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성장 기대감이 큰 의료 AI, 네. 루닛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같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닛과 비노의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AI가 한번 키워드가 시장을 한번 지배했을 때 루닛이 거의 10배가 갔습니다. 10배거를 한번 찍었고요. 비노도 네. 마찬가지고 그 외 여타 다른 기업들 모두 한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것은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금리 인하 시점 전까지 이런 어떤 뭐 낙과대 종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좀 주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루닛에 대해서는 시가총액과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이 없죠. 지금은 적자죠. 매출 규모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너무 비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올라가는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 AI 경우에는 역시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제한적 플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 학회에 들어간다는 기업들 중에 ST팜도 있었습니다. ST팜이 또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이 생물보안법의 첫 수혜가 됐다 이렇게 평가들이 있던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속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방향은 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또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결국 이 중국 업체이죠. 중국 CDMO 업체들이 배제가 된다라면은 네.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자 일단은 전 세계에서 중국 CDMO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10%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CDMO를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중국보다 더 크게 CDMO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있고요. 또 인도뿐만이 아니라 인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도 각 나라만 다 CDMO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대안이 아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국 우시바이오 상반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27%가 빠졌다 그러던데 그 대안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었군요.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이 항암제 개발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는 게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이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항암제 개발을 꾸준히 잘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 없이 안티-TAT 캔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호진 기자도 참 안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꿋꿋하네요. 언제나 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세상이 좀 알아주겠죠 언젠가는 정 기자를.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방산 인사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